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퀵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첫 국내 발사체 나로호가 성공 발사에 성공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2019년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이고요. 또 2020년에는 달 탐사 계획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로호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선 기관의 매도세 코스피 지수는 4일 만에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959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에는 악재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1090선에 다가선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누그러지자 자동차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기 가스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반면 건설업종과 또 은행, 금융, 또 증권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지노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50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관심 종목, 매도 종목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가 편하신 분은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종목 퀵 서비스는 LG U+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석 팀장님, 또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종목 퀵 서비스는 특별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초간의 상담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해서입니다. 또 전문가들의 별점제도 시행하고 있죠. 여러분의 많은 별점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대상 들고 있는데. 네. 예, 대상이 지금, 33,300원에. 33,300원에요? 예, 40% 삭고에. 40%요? 나중에 또 33,300원에 20% 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갖고,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시청자님, 그럼 대상 총평 단가가 어떻게 되시죠? 총 그렇게 두 개 합치면은 2만 한 8천 한 3만 원 꼴치. 네, 한 3만 원 정도의 비중은 한 50%가 되시겠네요. 예, 한 60%. 예. 네, 50에서 50%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아니, 계속 내려가는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쥐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손해를 많이 좀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네,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얼마큼 맞추셨어요? 목표가는 그냥 3만 한 6천 원 이래 보고 처음에는 샀는데요. 3만 6천 원 정도 보셨어요? 3만 6천 원 아니라도 3, 4천 원, 3, 4천 원 이래 조금 올라가 보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서 또 물타기를 한번 더 했는데 네. 또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네, 내려가는 주가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보유와 매도 의견이 반으로 나뉩니다. 이 종목을 빨리 황기석 팀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황기석 팀장님, 대상입니다. 매수가가 3만 원대고요. 비중은 50%인데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상 일단 기본적인 회사 내용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저번에 한번 제가 보기는 했고, 대상을 또 몇 번 사갖고,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둬서 네. 내가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실적이 안 좋다 해갖고 지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와 2분기에, 작년 2분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우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컨센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으로 일단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적자 전환을 왜 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적자 전환을 했냐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가격에 전가되지 않았고, 추석에 납품되었던 것 중에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이제 반품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성과급을 100억 정도 지급을 하면서 영업 비용이 많이 좀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기업의 펀드멘탈이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굳이 손절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4분기가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4분기가 최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간단하게 설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세트의 판매라든지 유통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부분의 판매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들의 단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워낙에 고점에서 좀 신고가 행진을 할 때 잡으셨던 가격대고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대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겠지만 비중이 지금 50%에서 60% 가까이 되신다는 것은 좀 많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평균 단가가 3만원 초반대라고 하셨으니까 3만원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만원 초반대가 와서 매수가 근처가 온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나 30% 정도는 35,000원 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차트가 한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 무너진 상황에서 곧장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N자로 반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횡보하는 손절 가격 자체를 2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선이 온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그 이후 나머지 물량을 좀 가지고 가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26,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3만원 선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목표가 35,000원 잡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거는 또 밑에 내려갈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반을 절반을 팔아라 이 말이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상승했던 고점이고요. 고점 이후에 돌파 이후에 내려왔던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충분히 아래쪽으로도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000원대는 이제 오면은 절반은 팔고 또 만약에 안 그러면 3만원대 가갖고 또 이제 절반은 팔고 이렇게 하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매수가 근처 회복하면 50%도 파시고 더 올라간다면 그다음 수익 챙기시면 좋을 텐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상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NG입니다. KTNG를 매수가 87,600원에 비중이 20%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빈거래로 교체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일단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KTNG에 대해서 그 상담을 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담배 그 규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쪽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도 왜 그걸 굳이 규제하냐 이거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치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담배를 규제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홍삼이라든지 그런 건강식품 쪽에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지금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저는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KTNG
KTNG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반등, 오늘 장에서도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도 못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KTNG 주가는 바로 다시 들어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빙그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음식료주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저평가였다가 원화 절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수혜받으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빙그레 자체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평가 국면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격 매수 한다기보다는 한 텀을 돌리면서 일단은 KTNG는 매도는 하시고 좀 시간을 기다려 보신 다음에 다른 산업 분야로 옮겨가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 KTNG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종목은 비치로시스입니다. 단연 나로우 때문이겠죠. 2,305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문의하시는데 오늘 상한가네요. 네, 비치로시스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로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치로테크라든지 비치로시스 그리고 한양 ENG 그런 종목들 3인방 정도가 이제 나로우의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알려진 것은 최대 수혜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가시화되거나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비치로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나로우에 관련된 엔진 쪽에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 쪽을 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상증자도 거쳤고 재무 상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수가 자체가 워낙에 좋으시고 차트상으로만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혜를 본다 그런 것은 실적이 실제적으로 찍어줘야 나중에 또 찍어줘야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 일단 고생 많이 하시다가 나로 성공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고점이 4,800원 부분인데요. 이 4,800원 부분에서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곳에 매물대가 거의 지금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00원 선에서 매물대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올라간다면 4,000원 선 근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터졌던 거래량, 예전에 고점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들을 다 매물대를 소화해야 우상향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좀 거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흔들기 정도를 거쳐야 좀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량인 600만 주에서 2배 정도인 한 1,200만 주 이상이 좀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안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흔들기에서 거래량이 없이 좀 밀린다면 지금 가격 한 4,000원 선에서는 매물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일단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를 22,939원의 비중이 13%인데요. 목표가 손절가 문의하시네요. 네,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좀 악재들이 좀 나왔었죠. 이제 루머성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삼성전자에서 일단 부품 터치패널 그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빠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그게 루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인데 일단은 수급상으로나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루머가 아니라 기정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근거 자체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품 삼성전자 직접 그 1차나 2차 벤더들의 그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한 10% 이상 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멜파스가 10% 이상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도 역시나 수급 환경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이탈이 역시나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실적이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면서 실적 오히려 나오면서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 18,0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손절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약 2만 원 선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일단은 대응하시면서 물량 축소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멜파스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을 매수가
6,97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보유를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 테크닉스라든지 뭐 RF텍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S4에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이 좀 적용이 된다 해서 무선 충전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무선 충전에 대한 중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일 부분에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무선 충전 테마를 타고 있지만 실적이 동반되고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과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쭉 상승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만 좀 시장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대적으로 RF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밀린 부분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11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1선과 21선에 좀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2013년도에 무선 충전 기술이 실제로 도입되느냐, 그건 나와봐야 알겠죠. 결국에 하지만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4가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발표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6,77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뭐 가격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최고가였던 8,850원을 넘어서 결국에는 10,000원 이상 갈 수 있는 큰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잘 관리하시고요. 굳이 뭐 손절가를 정해드린다면 21선은 이탈한, 종가 기준으로 21선은 이탈하는 현재가 기준으로 한 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선을 손절 라인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를 매수가 26,600원에 비중이 100%세요. 손절을 문의하셨는데 삼성전자 부품주, 애플 부품주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부품주라든지 애플 부품주라든지 사실상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신상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돼서 매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녹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이 FPCB 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그런 말 그대로 얇은 그런 쪽에 패널에 들어가는 쪽이 바로 이제 FPCB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슬림화, 초경량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것은 이제 대세 자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 태블릿 PC도 물론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보다는 이제 스마트 TV 쪽에서 이제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가가 이제 업계의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FPCB 수혜주로서 굉장히 부각도 받았지만 실적 상향세도 굉장히 우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자체는 그렇게 싼 측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가치를 도달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한 18,000원서부터 지금 26,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죠. 그런 것들의 피해로도는 한 30% 정도 돌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23,0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는 다시 25,000원 선으로 단기적으로만 일단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또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이녹스 손절가 23,000원,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가가 높네요. 26만 원에 비중이 30%. 정부의 게임 규제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뭐 최고가 근처에서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당장 심하게 뭐 올라간다고 판단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렇게 NC소프트가 왜 떨어졌느냐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게임 산업을 주로 영위를 해왔고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을 했었지만 그 부분들의 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모두의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하긴 했지만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한두 달밖에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에 살아나야 되는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제9구단이라고 불리는 NC
NC의 야구단 자체가 지금 뭐 100억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수급도 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바닥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뭐 15만 원, 16만 원 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매수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게임 규제가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한 16만 원 선까지 반등이 온다면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임 규제 산업 규제 자체가 이렇게 업황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NC소프트 자체가 이제 온라인의 강점을 보이는지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이제 전화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쉽사리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16만 원 반등이 나온다면 반절 정리하라 하셨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내는 저기 SH 에너지화학이에요. SH 에너지화학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60원. 1260원에 예, 예. 50%요. 5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본전 근처 오면 제가 팔려고 그랬는데, 네. 안 와갖고, 예. 네. 못 팔았거든요. 네. 저번에 한번, 하여튼 근처는 아니고 조금 올라왔는데 또 쭉 빠져들어가고.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생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네,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되셨으면, 네, 매수가 근처에 올랐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매수가 근처로 올라온다면 좀 정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언제가 매수가 근처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6인의 예.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네. 함께 보시면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하자는 의견을 포함해서 우선은 조금 기다리자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데요. 이성규 팀장님, S에너지 에너지화학 매수가 126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인사를 하고 얘기해야죠. 네. 네, 예.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슨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나요? 얘는 세일가스 네. 이라고. 그렇죠. 세일가스 SH라고. 예. 근데 SH 에너지화학이 실제로는 거기에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테마를 지금 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건축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공급하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업체긴 한데 예. 어디랑 많이 연동이 되냐면 건설 경기랑 많이 연동이 되죠. 그렇습니까? 근데 건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지금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건설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셰일가스 테마도 같이 붙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저기 고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물론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주가가 그거에 대비해서는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셰일가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렇게 산업보고서들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셰일가스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환경 파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환경 파괴에 문제가 되면 누가 발을 거냐면 환경보호단체가 발을 거는데 그거와 가장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던 게 어떤 산업이었냐면 풍력이었습니다. 풍력이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셰일가스를 어떻게든 팔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저평가라고 하면 그냥 보유를 하고 가고 언젠가 비싸질 때 팔면 되는데 그런 건 안 되니까요. 지금 네. 구간에서는 일단은 손절가는 약간 1,000원선을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원선 밑으로 내려가면 1원 단위로 거래되고 위로 올라갈 때는 10원 단위로 5원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적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지금 지지선 자체는 970원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손절가를 여기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970원. 일단은 전고점 1,200원 선 약간 가기 전에 한 1,170원 선에서 목표 주가로 일단은 대응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00원 썼네. 네? 1200원네. 1170원이요. 아, 1170원네. 네. 예. 시청자님 예.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 건데요. 예, 혹시 예. 1,000원 선이 좀 깨져서 970원이 내려간다면 손절 대응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SH 에너지 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동보화재인데 동보화재를 매수가 47,900원의 비중이 100%네요, 이분도.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동부화재인데요. 동부화재. 예. 네. 동부화재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손보사로서 잘 알고 계신 기업일 겁니다. 근데 이 손보사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리게 되면,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차량 보험이라든지 그 손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그런 위험에 대한, 보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일종의 말하면,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손실을 많이 보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올해 작년 말 같은 경우 뭐 겨울철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일단은 동부화재뿐만 아니라 이 손보사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보험사들을 투자할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보험사들은 원래 손실이 많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실이 이제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물론 보험금이라는 거는, 보상금이라는 건 이제 지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보험 수익 수수료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동부화재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실적 추이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도 있고, 물론 금리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또 겨울철 사고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재차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타임이지만 지금 현재 한 48,000원대에서 저항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45,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대응하시면서 관망세로 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성기 팀장님께 두 번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종목은 덕성입니다. 덕성이 매수가 3,640원의 비중이 10%. 보유를 계속 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황기석 팀장님. 네, 덕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덕성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덕성, 백산, 그리고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세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말이 일컬어질 정도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인데요. 1,000원대에서 지금 가격은 5,000원대가 넘었죠. 결국에 왜 이렇게 백산이 갔었냐? 이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덕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합성 피혁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합성 피혁 자체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운동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수출이 되긴 하지만 중국 업체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밀렸고요. 단가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잃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에서 삼성전자 자회사 중에 이제 애니모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합성 피혁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휴대폰 케이스, 플립 커버라든지 커버 케이스들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번들로 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번들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그 커버를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들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길지는 의문이겠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덕성 같은 경우에 삼성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IR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앞으로 꾸준히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640원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쭉 들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가 5,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 목표가 5,5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조이맥스입니다. 조이맥스를 매수가 34,000원에 비중이 10%,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문의하시는데요.
네,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조이맥스의 원래 게임들 자체가 굉장히 컨텐츠 자체가 좋았는데, 조이맥스가 옛날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케팅을 잘 못해서 이제 말 그대로 수익 창출을 빠르게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메이드에 편입된 이후에, 역시나 그 영업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잘 마케팅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주들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슈 같은 경우, 어제에서 이슈가 뭐였냐면, 윈드러너라는 게임이,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앱스토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실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또 보게 되면, 저도 뭐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친구 초대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 게임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에 있었던 만큼 그렇게 폭발력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이거는, 게임빌의, 그 전에 게임빌의 이제 차트인데요. 작년 1년 동안의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뭐 한 2만원대에서, 지금 한 14만원대까지 7배 무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해도, 웬만큼 그 정도의 폭발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관련된, 카카오톡 관련된 게임주들이 이미 어느 정도 고평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탄력 자체는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그 저항대를 받는 것은 지금이 저항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저항대를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32,000원 선 정도만, 너무 큰 기대 마시고 32,000원 선 정도만 대응하셔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이맥스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셨는데 목표가 매수가보다 높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후너스인데요. 이분께서는 매도 대응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12,350원에 비중이 10%인데 현재 가격은 4,200원 선입니다. 네, 후너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너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꾸준히 좀 차트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밑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데요. 뭐 워낙에 악재로 인해서 뭐 꾸준히 하락을 했고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N자형 반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뭐 하한가를 벌써 한 5번 정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저 가격 자체를 보면 2,325원인데 아직까지 뭐 최고 가격 자체는 이렇게 괴리감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 올라온 수준인 4,000원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충분히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악재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전 저점을 충분히 아래로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놈을 꾸준히 계속 들고 가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지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너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를 매수가 23,500원에 비중이 3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는 그 이전부터 뭐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애플의 그 공급을 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애플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실적들도 현재는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실리콘웍스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애플의 그 실적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애플의 주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원동력은 없지만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HD 그리고 그 뒤로 뛰어넘어서 울트라 HD라고 해서 UHD라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 고화질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 드라이버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말 그대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
수혜주가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3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실리콘웍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웍스의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주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옵티시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은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안 알려지다 보니까 좀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방이 가장 많았었던 이 18,800원 선, 그러니까 거의 19,000원 선이죠. 이 부분은 손절가로 반드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장기적 목표가로 한다면 일단은 전고점 저항대 부분이죠. 22,500원 선을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는 손절가 18,800원, 단기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LG 패션입니다. LG 패션을 매수가 28,2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대응 전략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네요. 네,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기타, 여타, 뭐 섬유 의복 업체와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섬유 의복 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특장점을 살펴본다면 LG 패션처럼 뭐 백화점이라든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자체 유통 채널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만 좀 많이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주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줄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향을 직격탄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워낙에 매수하신 가격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200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약간의 뭐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워낙에 대바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유통 채널이 LG 패션 같은 경우에 좀 다양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홍대라든지 뭐 그동안에 뭐 청담동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신규 매장을 좀 직영점을 좀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자면 뭐 트렌드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패션에서 어느 정도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백화점이라든지 기존의 뭐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손실들을 얼마만큼 메꿔주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좀 덜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굳이 뭐 수익 실현을 하신다던가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뭐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한 3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정해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LG전자를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99,0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수급도 함께 봐주시죠. 네, 최근에 LG전자 또 한번 다시 뭐 실적 1조 클럽 돌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전히 그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점들이 일단은 물론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큰 폭의 수익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주요 지지선들은 대부분 이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역시나 그 이전부터 약간은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세가 어떤 LG전자도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실적을 가파르게 올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그런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인데,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TV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TV 부분에서 사실상 삼성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국제적으로 이 LG가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승부를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물론 실적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고평가라고 사실 논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 한 72,000원대에서는 그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71,000원 선 정도까지는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고, 그 부분이 이탈했을 때는 물량 축소라든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고점 부분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단기간으로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상단 8만원 선으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우선은 보유하겠지만 71,000원에서 72,000원 이탈된다면 매도 전략, 목표가는 8만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전자까지 실시간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지난 종목 AS 하는 시간이죠. 일주 후에가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 황규섭 팀장님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매수가 72,500원에 비중이 70%. 황규섭 팀장님 의견은 그냥 당장 매도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65,000원대까지 밀린 후에 횡보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는 전주보다 떨어졌는데요.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비중을 좀 줄이셨나요? 지금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요. 네. 비중 지금 한 30%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비중이 30% 아니셨나요? 70%셨군요. 70% 있다가 30%를 줄였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그냥 매수 단가는 똑같고 30%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계신 거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셨나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황희섭 팀장님께 다시 한번 AS 받아볼게요. 예. 네, 황희섭 팀장님.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날보다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네요.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악재가 좀 겹악재가 좀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ABS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터진 악재는 이제 실적과 좀 연관이 되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값이 인상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왜 떨어지고 한국전력은 왜 올라가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인상분만큼 이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해서 그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파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악재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발전에 대한, 그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익을 좀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낙폭 구간이 좀 과대하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65,000원까지 좀 밀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 남은 비중을 65,000원이 깨진다면 또 한 10%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끝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또 문자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 빨리 추가 매수를 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짧게 봐주시죠. 악재가 좀 겹쳐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빨리 엑시트 하시겠다 뭐 이런 조건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매수가 29,000원의 비중이 40%. 이성규 팀장님 의견은 고평가 상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 손절가 24,500원, 목표가 27,000원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죠? 네네. 네, 손절가보다는 목표가를 좀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성규 팀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성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래도 지난주에 상담을 드렸을 때보다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좀 일주 만에 뵙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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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목표 주가 그런 거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꿈에 부풀어 있는 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지만 셀트리온의 그 말 그대로 대주주가 그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자체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걱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전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좀 지키셔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셀트리온 손절가 24,500원, 목표가 27,000원입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객 서비스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은 황규섭 팀장님과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1%로 조사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이 하락한 것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증가했으며 주거용 주택 건축도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 조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매달 850억 달러 상당의 채권 매입을 지속하는 등 시중 유동성 확대를 통한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신규로 외식 브랜드 사업을 벌이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에도 출점거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0일 제과 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신규 브랜드 사업을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골목 상권이 아닌 대로변에서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 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외식업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주장입니다. 동반인은 이 같은 실무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 본토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일주일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중국 본토 펀드의 설정액이 2,141억 원 증가했습니다. 해외 주식펀드는 설정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본토 펀드는 중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8%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3개월간 약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증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 비율은 9.9배로 2007년 이후 평균치인 18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자가 허용되는 A증시에서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확대되는 점도 호재로 꼽힙니다.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엔화 가치 하락을 반영해 올해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엔화 가치 하락을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00억엔 약 1조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요타 등 자동차 업체들도 올해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엔 떨어지면 도요타는 연간 약 4,000억 원, 닛산은 약 2,400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정부의 엔저 정책을 지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은 달러당 95엔에서 105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과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은 달러당 100엔이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 이용하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과 02-3153-261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 오늘 새벽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1월 31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월 31일 종목 퀵 서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